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무대는 비단 한 마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고 있죠. 세계 속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충북 보은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세계를 만났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왠지 금세 친해질 것 같은 친구들도 만났고, 이미 그곳을 무대로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죠. 그리고 짧지만 인상 깊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마음속 어딘가 미래를 향한 꿈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 멋진 꽃으로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이 만난 새로운 세계와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충북 남부의 작은 고을 보은. 지난 1월 보은군청에 15명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고등학생 해외 선진문화 체험입니다. 보은군은 농업군이고, 또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열악하고, 국민들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가의 소득도 떨어지고 있고,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장이 바로 보은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군수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보은군 학생들을 어떻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과제였어요. 2011년부터 보은의 학생들은 보은군민장학회 글로벌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일본, 핀란드 등 해외로 선진문화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온 아이들은 보은의 미래가 될 텐데요. 올해의 첫 선진문화 체험은 캐나다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마무리되는 13박 15일의 여정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도 미국 와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유학 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농촌에서 그냥 나는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내가 희망이 있겠어?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어깨를 펴고 내가 잘하면은 이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오타와까지 14시간. 첫 일정은 캐나다 학교 체험인데요. 미래 외교관을 꿈꾸는 찬미는 이번 체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체험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설렘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미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오기 전에 캐나다랑 미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또 보고 있으면 실제로 가서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알겠어? 네, 오기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한국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 그리고 그들만의 교육 환경. 찬미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렇게 설렘을 안고 달려 캐나다의 한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중고등학교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 역시 한국의 친구들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For our school, everybody really enjoyed it with our school, so there's a lot of excitement with some of our students knowing that you're coming today. So you're going to be with different classes and do different things today. The first group one will start with Inuit games, so that's our northern people, and you will be outside for about an hour doing different games that they would play in the winter. The other group will start in our gymnasium and do floor hockey. 아무리 마음을 다잡았지만 낯선 나라의 또래가 처음부터 살가울 순 없습니다. 그런 한국의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는 캐나다 친구들.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건너야 할 관문은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있는 기도 낭독 시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학교의 학생들은 무얼 하고 있든 기도 시간이 되면 멈춰서 함께해야 하는데요. 오늘 기도는 찬미가 맡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날의 첫 수업은 눈 쌓인 운동장에서 시작됐습니다. All of our guests can hear what our names are and hopefully remember one or two. So, my name is Mr. Stokwa. Okay, we'll go here. 처음 만난 또래들이 친해지는데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찬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는데요. 우진, 민준, 봉기. 서론에서 펼쳐진 수업은 이누이트 체험. Question number one. 낯선 것 투성이지만 찬미가 먼저 용기를 내봅니다. 이누이트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등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사냥을 위해 했던 동작들을 놀이로 만들어 교육과 접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체육 수업인데 서로의 힘을 겨루며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게 되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중고등학교의 수업은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해 나갑니다. 영하의 날씨에서도 한바탕 신나게 몸으로 부딪히며 친해져가는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들에 많은 비중을 두는 한국 교육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인성교육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 수업.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저마다 하나의 악기는 다를 수 있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규 과목으로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은 한국 학생들 손에도 악기가 쥐어집니다. 캐나다 친구들이 일일 교사가 되어주는데요. 캐나다 친구들의 연주를 봤을 땐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박자를 맞추는 것도 어설픈데요. 그런데 플룻을 잡은 찬미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색소폰 때와는 다르게 능숙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찬미. 플룻 다루지 않아 보네. 네,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에서 했었어요. 얼마나? 2년, 3년 한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일일 선생님들 앞에서 멋지게 한 곡 연주해 보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에 두 나라 학생들이 하나가 됩니다. You're better than me. No, 이렇게 함께한 음악은 더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중고등학교의 수업은 역동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수업만큼이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수업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하키 수업. 차가운 얼음판을 뜨겁게 달구는 하키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스포츠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하키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키채를 처음 잡아보는 학생이 대부분. 기초훈련인 드리블 훈련부터 해보는데 이리저리 제멋대로 굴러가는 공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초보인 한국 학생도 서툰 장애 학생도 캐나다의 체육 수업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의 학교나 캐나다의 학교나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인 점심시간. 이날의 점심시간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요리해 점심을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메뉴는 캐네디언의 국민 간식인 비버 테일즈. 비버의 넓적한 꼬리를 닮은 페이스트리에 여러 토핑을 곁들인 음식인데요. 반죽도 익히는 것도 토핑도 기본적인 것만 배운 후 나머지 과정은 모두 학생들 스스로 해나갑니다.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시하면은 그 지시에 맞게 학생들이 행동을 하는 거였는데요. 캐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자율이 되어서 학생들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니까 더 훨씬 편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유도하고 또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받은 수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수업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음악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기가 악기를 맡아서 배우고 또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또 협동심도 길러질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학교에도 이런 오케스트라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직접 요리하고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의 수업. 놀이도 요리도 공부가 되는 캐나다의 수업이 우리 학생들에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또래와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찾은 곳,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인데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방국가죠.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대사님과 이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고요.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많은 한국 재외동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데 저희 대사관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9세기 말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 의사들의 모국이자 한국전 당시 2만 7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 3대 참전국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도움을 준 친구인데요. 이후에도 양국 간의 우정은 계속돼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그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일, 대표적으로 외교관으로서 양국 간 교섭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 관계, 양국 간 문화 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캐나다 대사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동포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때론 고되고 때론 보람 있는 이 일에 찬미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찬미의 꿈이 외교관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에 가도 대사관이라는 거 자체가 가기가 어려운데 이 기회로 캐나다까지 와서 대사관도 와보니까 제 꿈 외교관이 되고 싶은 저로서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외교관이나 대사관이 하는 일을 볼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외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생생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외교관을 꿈꾸면서도 막연하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찬미는 오늘 체험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꿈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많은 학생들이 외교관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다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욱더 한국 대사관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는 삶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과의 만남. 오늘 아이들은 꿈을 향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학생들이 찾은 곳은 보은군과 자매결연 관계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입니다. 두 도시는 2012년부터 우호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을 교류하고 있는데요. 형제의 도시여서일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인데도 늘 함께했듯 친숙합니다. 이렇게 가족같이 맞아주니 학생들도 낯선 타국이 어색하지 않은 거겠죠? 이번 체험에서 학생들은 숙박시설이 아닌 북미 한인들과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어떤 집인지, 어떤 가족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데요. 흔쾌히 공간을 내어준 가족들도 학생들을 기다리긴 마찬가지. 안녕, 어서 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준 가족은 LA 북부 한인회 회원들인데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난 듯 화기애애합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뭘 공부할 건지 뭘 할 건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언젠가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해리 파랑으로서. 근데 이제 요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6학년까지 국민학생이고, 그 다음에 7학년, 8학년이 중학생이고, 그 다음에 9, 10, 11, 12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9학년 때 AP 과목을 듣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미국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에 가장 바쁜 건 이 집의 안주인, 잘 먹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세요? 네, 한국에서 또 이렇게 홈스테이 미국 가정 경험하러 보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저희는 또 한식도 좋아하지만 오늘의 메뉴는 뉴욕 스테이크하고 매쉬 포테이토, 샐러드, 그렇게 양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랜 미국 생활에 이제 향수병도 옅어졌지만 그래도 고국에서 온 손님들이 반갑고 설레는 건 당연지사. 멀리 떠나보냈던 자녀를 품에 안은 기분인데요. 먼 길 오느라 지치고 낯선 곳에서 긴장했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미국이 처음인 학생들에게 이곳에서의 모든 풍경은 새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와 갖은 노력 끝에 지금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존경스러우면서도 자극이 됩니다.
막연히 두렵게 여겨졌던 타국에서의 삶도 용기가 납니다. 자, 아까부터 코끝을 자극하던 맛난 음식, 이제 맛볼 차례인데요. 오늘 보험 이렇게 잠깐 학생들 저희 집에 함께 와서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준 한상. 한국을 떠나면서부터 그리웠던 엄마의 밥상을 받은 듯하네요. 아이들 입맛에도 맞을까요? 먹을만해? 맛있어? 따뜻한 마음은 어디서나 통하는 법. 아이들도 오랜 여정 중 가장 마음을 푸는 시간이었는데요. 엄마 아빠처럼 맞아주고 조언해준 한인 가족. 아이들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자리할 특별한 추억입니다. 다음 날, 학생들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는 날인데요. 글렌데일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처음 소녀상을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위안부의 날을 정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2년 정상현 군수님께서 또 미국을 이제 또 학생들 보훈군 학생들을 이끌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제 제가 또 보훈 군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고,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시장이셨던 프랭켄토로 시장님을 만나 뵙고 독대를 하시면서 꼭 소녀상을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계기가 돼서 저희가 2013년 7월 30일에 이 소녀상을 이제 저희가 세우게 됐는데, 여기 청소. 보훈군은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추모 사업에 감명받아 주민들의 성금으로 2017년 10월 보은 뱃들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본계 미국인으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존재 인정과 사죄 등을 요구해온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건립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소식을 들은 일본 극우단체는 건립 무효화를 위해 방해 공작을 펼쳤고, 건립 후에도 소송을 벌이는 등 집요하게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글렌데일시의 한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후 미시간, 조지아 등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을 보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고 그 슬픈 안 좋은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또 이렇게 소녀상을 설치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학교 이런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후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희 위안부랑 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까지 왔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저희 나라 역사를 담은 위안부 소녀상을 봤는데 마음이 새로웠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나라 역사가 아픈 역사를 담은 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보은 군수님께서도 세워주셨다고 해가지고 세워주신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세계 같은 데 가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의롭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다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겠죠. 글렌데일 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길을 나서야 할 때, 타지에서 만났기 때문일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헤어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무거운데요. 홈스테이 어땠어? 좋았어요. 그 한국인 분이 아니라 외국 분이어서 더 영어 공부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서운하진 않아? 네, 조금 아쉬워요. 이틀 동안 부모가 되어주었던 한인들은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응원을 전합니다. 지금 같이 이틀 동안 살았지만은 저희 그 딸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분명히 미래에 그분들이 더 행복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섭섭하진 않으세요? 당연히 섭섭하죠. 제 이틀 동안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섭섭하고 정이 들고 보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훗날 더 성장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다짐하며 인사하는 사람들. 인생의 수많은 모험을 앞둔 학생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길, 그리고 포기하지 않길 마음을 다해 지지해 주는데요. 물론 좋은 것도 오지만은 여기에서 미국 갖고 있는 그 챌린지 도전하는 그걸 좀 났으면 좋겠어요. 짧은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수료 증서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길 서로 응원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LA 다저스의 홈 구장 다저 스타디움. LA 다저스는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고 지금은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중계로 보던 구장에 직접 두 발을 디딘 소감. 특히 야구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이 설렙니다. 60년 가까이 이어온 구장의 역사가 놀랍기도 한데요. 한국 선수가 활약하는 세계 속 무대를 눈에 담으며 저마다의 꿈을 되새겨보는 학생들. 뜨거운 도전 정신으로 어디서든 박수받는 한국인의 활약을 자신들이 이어가겠노라 다짐해봅니다. 다음 날, 이날은 모두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그랜드 캐년으로 향하는 건데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마주할 생각에 지난밤 잠도 설쳤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벌어진다는 아름다운 광경도 기대가 되는데요. 애리조나주 북쪽 경계선 근처에 있는 파리아 강 어귀에서부터 시작해 네바다주 경계선 근처의 그랜드 위시 절벽까지 약 443km의 협곡. 거리로 따지자면 서울 부산 간 거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 남기는 건 여느 관광객과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은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봅니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이 협곡에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는데요. 그랜드 캐년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겪으며 생애 처음으로 맞은 소중한 경험. 신나고 즐거웠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요. 출발 전 설렘도, 첫 만남의 쑥스러움도, 다름의 놀람도, 또 따뜻했던 마음 하나하나까지 조금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여행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지금 엽서 누구한테 썼어? 저 부모님한테 썼어요.
무슨 내용을 썼어? 그 갔던 장소나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했던 거에 대해서 썼어요. 부모님 안 보고 싶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던 것은 처음이라서 좀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한국 돌아가면은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모두 천천히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 여행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다짐을 기록하는데요. 미국, 캐나다라는 두 나라를 방문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 인터넷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문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편협한 시선이 아닌 다양한 각도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가족, 선생님, 보훈군청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넓은 세상에 나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저희가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끼면서 첫째는 너무 좁게 생각을 했다.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도전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또래의 아이들이 가진 고민, 생각, 그리고 바람은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즐겁게 놀고 부딪히고 깨어지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번 경험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양분이 됐을 겁니다. 자신이 꿈을 펼칠 세계가 끝도 없이 넓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배경으로 만들어갈 자신들만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들을 계단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멀리 보고 초록색을 보면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 집,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이나 핸드폰 또 문제집 같은 것만 보고 세상을 봤었는데 저희가 직접 나와서 세상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직접 느껴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 시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청, 준, 더 넓은 세상. 성! 밝게